보자. 아직 한 친구가 더 와야 되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봅시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가자.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여기 지금 나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 우선 첫 번째, 우리 수업 시간 50분이다. 50분까지 와줘. 50분에 수업 시작하니까 5분만 일찍 와. 학교가 멀거나 뭐 늦게 끝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웬만하면 50분까지 와주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네 전쟁을 한다고 쳐봐. 그럼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 그치? 전쟁 안에 수많은 전투가 있어. 전투 한두 번은 져도 돼. 결국 목적은 뭐야? 전쟁을 이기는 거야, 그치? 진짜 100번 전투 다지고 마지막 전투 이겨가지고 이기는 전쟁도 있을 거고, 그치? 결국 우리가 이기고 싶은 건 전쟁이거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너네 전쟁을 하는 중에도 뭘 하는 줄 아니?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복귀를 해. 너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야. 내가 오늘 전투를 하고 왔어. 전투를 졌어. 이겼어. 상관없이 뭘 해야 돼? 복귀를 해야 돼. 이게 사령관들이 하는 일이야.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우리가 전투에서 왜 졌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지, 이게 사령관이 하는 일이거든. 윗대가리들이 하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걸 믿고 싸우는 거잖아. 복귀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나도 복귀를 해야 되고 너희도 복귀를 해야 돼. 이 복귀를 한다는 게 그냥 틀린 문제를 풀어보는 복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복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번 시험에서 아쉬움이 남았는지 복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왜잖아, 왜.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대회를 하면서 되게 아쉬운 게 많았어. 아쉬운 게 많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평소에 수업하거나 문제 풀 때 이렇게 너네가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안 된 아이들이 좀 많아. 안 된 아이들이 많았어.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야. 특히 대표적인 게 계산할 때 내가 이렇게 계산해라, 너네 계산 다 밀면 힘드니까 이렇게 계산해라, 이렇게 바꿔서 해봐라,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결국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나도 너네 같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놓친 거지. 졸거나 딴 생각해서 놓쳤어. 놓치니까 따라갈 수가 없게 됐어. 저 방법을 따라 쓸 수가 없게 됐어. 근데 질문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답안지 보고 고치고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너네 결국은 시간 싸움, 내신은 시간 싸움이라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계산 실수를 안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적어도 어쨌든 여기 와서 나랑 수학 수업을 하면, 모르겠다. 우리는 사실 우리 학원 시스템하고는 내가 평소에 있던 학원들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내가 평소에 있던 학원들은 이제 강좌가 여러 개가 열려. 예를 들어서 미적분 수업이 선생님이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애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야. 난 이 선생님 수업을 듣겠다, 이 선생님 수업을 듣겠다, 선택해서 듣는 거지. 물론 이제 학교별로 좀 유리한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들으니까. 만약에 내가 말하는 방식이 안 맞아, 나는 저게 별로야, 그래서 안 쓰는 거면 다 맞아오면 돼. 그냥 아무 말 안 하겠다고. 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너네만의 방식을 써가지고 100점을 받아오면 나도 할 말 없어. 근데 그게 아니면 분명히 너네가 한 문제라도 더 푸는 힘을 가져왔을 거야.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해, 더 빨리 풀어. 내가 쓰는 방법보다 더 빨리 푸는 거야. 계산도 더 빨리 되고 더 쉽게 돼. 그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게 아니라면 흉내 내봤으면 좋겠어. 뭐 하는 거야? 난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복귀를 했어.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복귀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너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믿고 따라오길 바라는 거지. 너네도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3 수업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해. 어떻게 하면 좀 너네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게, 그 고민을 내가 한다고. 너희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잖아. 그치? 그게 아니면 그냥 문제집 사서 풀고 내가 공부하고 하면 되지. 그런 시간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잘 못 썼는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들 좀 너네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 그러려면 계산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진짜 계산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 계속 강조하는 건 계산력이거든. 계산력. 계산력? 그냥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막말로 여기에 계산 못하는 애 없어. 할 줄 모르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이거 진짜 다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하고 빠르고 실수가 없어야지. 그치? 무슨 말이야? 망설임이 없어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어떻게 너네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와닿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떤 야구선수 몸으로 들어갔다고 쳐봐봐. 야구선수 몸으로 내가 들어갔어. 그치? 너네 그냥 한번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해봐. 내가 야구선수 몸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야구선수처럼 갑자기 빠른 공을 막 칠 수 있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왜?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야구선수의 육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난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이거를 겪어봤던 사람 중에 하나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급수 시험을 봐서 한자 내가 3급을 갖고 있는데 3급 시험을 봤거든. 3급을 보려면 6천자를 넣어야 돼. 6천자를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 6천자가 그냥 한자 6천자가 아니라 사자성어 6천자야.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내가 1년 동안 3급을 책을 몇 번을 돌렸겠어. 그치? 근데 기억할 수 있겠니? 6천자를. 내가 무슨 초등학교 4학년이 한자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 이것저것 다 할 텐데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시험지를 딱 받았거든. 100문제를 풀어. 딱 100문제야. 간단해. 100문제 풀어가지고 70문제 맞추면 합격이야. 그냥 난이도 상관없이 70점 이상의 합격이거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큰 B4 용지 한 장이거든. 그래서 50문제, 앞에 50문제, 뒤에 50문제 빼곡하게 있는 거야.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진짜 받자마자 1번부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내 손이 쓰고 있더라고, 답을. 나 진짜 뭔지 모르겠거든. 내 손이 답을 써. 90 몇 점을 합격했어. 그 나는 그때 느꼈어. 아, 내가 진짜 100번씩 넘게 썼거든. 100번씩이 뭐야. 한 번 쓸 때 100번이 썼으니까 몇 번을 돌렸는데 나는 머리로는 기억 안 되는데 내 손이 답을 쓰고 있다. 손이 답을 쓰고 있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너네가 평소에 계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아, 할 줄 알아 하고 넘어가는 거, 그 사소함 한 번만 생각을 해봐. 복싱 선수가, 내가 지금 복싱 선수 중에 제일 위대한 선수가 메이웨더, 지금 파큐아오 메이웨더 제일 위대한 선수인데 현역 중에 메이웨더가 잽을 몇 번이나 쳐봤을 것 같니? 지금 메이웨더가 제일 잘 나가니까 얘는 잽 연습을 안 할까? 아니야. 줄넘기 안 할까? 복싱이 제일 기본 줄넘기? 메이웨더는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줄넘기를 해. 왜? 스텝의 기본이니까. 아, 줄넘기 3시간 힘드니까 안 해야지. 나는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될 경지에 올랐는데 줄넘기 안 해도 돼. 그런 선수가 있을까? 그런 복싱 선수가 있겠니? 절대 없을걸. 잽을 몇 번을 쳐봤을 것 같아. 진짜 1억 번을 쳐보지 않았을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억 번을 쳐봤을 것 같아. 그래도 메이웨더는 오늘도 일어나면 아침에 잽 치고 있었을걸. 제일 기본적인 거 하고 있었을걸. 제일 화려한 기술을 공부하고 있을까? 연습하고 있을까? 아니, 기본적인 거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야. 너네 계산 문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진짜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나는 가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 우리 엄마가 가끔 그래. 우리 어머니도 수학 선생님 출신이잖아. 가끔 문제집 사서 풀어. 어려운 거 안 풀어. 어려운 거 지금 어떻게 풀어? 우리 엄마가 지금 고3 문제집 풀겠니? 근데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제집을 푸니까 가끔 나한테 달라 그래. 남는 거 있으면 하나 갖고 와라. 좀 풀게. 지금도 교과서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이런 계산력이 너네 쌓여야 돼. 계산에서 어버버 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막힘없이 나와야 돼. 그 계산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여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네 어려운 문제 풀다가 계산 실수할까봐 계산 문제 풀리려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고. 이 계산을, 쉬운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을 내가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하면서 어려운 길이 보인다고. 내가 진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 나는 모르겠어. 나도 복싱대회 나가보긴 했지만 나는 아마추어라. 이 발 근육만 보면 얘가 잽을 할 건지 어퍼를 칠 건지 스트레이트 칠 건지를 안 돼. 하도 많이 쳐봐서 이 근육만 봐도 안다는 거야. 그 지경이 돼야 된다고. 그 지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계산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진짜 많이 풀어야 돼. 너네 기말고사는 어디가 들어가? 정적분 들어가. 너네 진짜 토해. 진짜 토한다. 응. 그래서 내가 정적분 할 때도 나만의 계산법을 계속해서 알려줄 거고 연습을 시킬 거고, 그럼 너네가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이야. 반복. 이게 어쨌든 내신에 한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 근데 사실 이거 내신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수능을 보는 힘이 될 거야. 수능을 보는 힘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수특 문제를 우리 학원에서 몇 번씩 돌렸잖아. 수특 문제를 내가 풀어줬어. 그럼 진짜 이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줄도 빠짐없이 몇 번을 써봤냐는 거지. 몇 번을 써봤냐는 거야. 너네 이번에 내가 평소에 학교 시험할 때는 잘 풀었는데 질문 별로 없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시험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있잖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해했다고 까불어서 그런 거야. 이해했다고 까불어서 나 저거 이해했어. 나 저거 알아. 저거 아니까 할 수 있어. 그거 넘어가서 큰 코 다친 거라고. 이 큰 코를 왜 다치는 건지 알아? 못해서가 아니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간 단축을 얼마나 했냐는 거지. 내가 이해를 했어. 이것저것 하다가 아 맞아 이거였지 하고 찾아가지고 풀면 안 된다고. 내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보자마자 다다다 나와야 돼. 그냥 보자마자 다다다 나와야 된다고. 이게 내신을 잘하는 비결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예를 든 친구가 있잖아. 내 경험상 수학을 가장 못했던 친구인데 수학은 항상 1등급이 나왔던 애. 어떻게? 풀이 다 외운다고. 너네 진짜 몇백 문제 풀이를 외워. 내가 몇 번 쓰라고 그러잖아. 문제도 안 보고 풀이를 써. 문제도 안 보고 풀이를 쓴다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 숫자를 이렇게 네모를 쳐 갑자기. 그러더니 선생님 여기에 바뀌면 이거 집어넣으면 된대. 그렇게 해서 걔는 항상 1등급이 나왔어. 내신이. 수능 모의고사 보잖아. 8등급 9등급 나와. 내신은 항상 1등급이야. 걔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해봤냐는 거지. 그 지경까지 해봤냐는 거야. 너네가 학원에서 또 해? 이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또 해? 왜 써봤냐고. 진짜 몇 번 써봤냐고. 나보다 많이 써봤냐고. 나보다 많이 써봐야지. 이게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거야. 우리 학원에 그 2학년 장기고 2학년에 1등급에 90%가 우리 학원 다니거든. 1등급에 90%? 지금 너희랑 좀 다르잖아. 등급 체계가. 지금 1등급은 14%인가가 1등급이잖아. 그 1등급에 지금 90%가 우리 학원만 다녀. 얘네들 왠지 아니? 반복 문제만 미친 듯이 풀어 4주 동안. 걔네 장기고 S반 애들 선생님 이제 서브로 항상 들어가는데 걔네 반복 문제 똑같은 거를 진짜 몇 번씩 풀거든. 한 군소리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군소리. 왜? 이것 때문에 성적 나오는 거 지들이 알아. 그 자기들이 안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또 해요? 했던 건데 또 해요? 그거 막힘없이 몇 번이나 써봤냐는 거야. 근데 이게 내신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씀으로써 너네가 보이는 게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똑같은 문제를 4번, 5번 풀면서 보이는 게 있어.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왜 했을까가 보이기 시작해. 그게 너네 수능의 힘이 된다고. 수능의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내신 때 좀 안타까운 게 솔직히 좀 그래. 선생님 저는 내신 때는 쉴게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게 뭐 정말 나는 내신을 안 볼 거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도움이 돼.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뭐 반대 경우도 있지. 내신 때만 놀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잘 조화가 좀 잘 돼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복기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이제 진짜 한 번 남았잖아. 우리 5월 26일부터 아마 시험 대비 들어갈 것 같아. 수요일부터? 25일인가? 수요일부터 시험 대비가 들어갈 거니까 3주 남았거든. 딱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3주와 내신 대비 4주. 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그 뒤에도 계속 뭔가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쨌든 수시로 치면은 이 남은 7주가 마지막이잖아. 후회를 안 남겼으면 좋겠어. 정말 그냥 한 번만 인생을 불태워봤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살면서 나만 노력해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너네가 사회로 나가는 순간 내가 노력한다고 정점을 절대 찍을 수 없어. 절대 내가 노력한다고 정점을 찍을 수 없어. 진짜 속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이
금융 쪽으로 갔다가 접고 온 이유가 있어. 내가 금융 쪽으로 갔다가 접고 온 이유가 뭔지 아니? 외국계 회사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야. 흔히 말하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으면, 미국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임원을 달 수가 없어. 내 상한의 한계가 생기지. 내가 갈 수 있는 길에 상한을 봤어. 그래서 접었어. 거기다 6개월만 때려쳤어. 내가 갈 수 있는 상한이 기껏해야 여기야. 나는 그런 이미 미래가 보이는데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타고나는 거, 정치도 똑같지 않니? 정치도 똑같아. 정치 뭐 흔히 말하는 막 판사들, 너네 막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 판사야. 근데 대법관이 될 수가 없어. 왜? 우리 부모님이 판사가 아니어서. 그 라인을 타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 가난한 사람이어가지고 집안이 약해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그렇지? 너네 딱 고등학교가 마지막이야. 나만 잘하면 되는, 나만 잘하면 1등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고민은 내가 해. 어떤 거 풀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은 내가 해. 너네는 그냥 흉내만 내. 열심히 흉내내. 열심히 따라해봐. 내가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시간 쓰고, 내가 그런데 고민하고, 내가 그런데 실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와. 그래서 한 번만 불태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함수의 활용 복습 좀 하고 갑시다. 우리 그 역함수 미분법 이런 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할 거고, 선생님 중간중간에 나올 때 한번 할 건데,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역함수 미분법 어쨌든 여러 가지 미분법 한 번 더 보긴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만 좀 잘 봅시다. 도함수 활용. 우리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딱 이 칠판 한 바닥 정도 정리할게. 접선의 방정식. 선생님 이제 자질구레한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보고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함수 y는 fx 위의 점 x는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결국 핵심은 접선 이퀄 뭐다? 접선 이퀄 뭐다? 직선이다라는 거잖아. 직선. 그래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두 가지.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이야. 기울기는 뭐다? 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f'a랑 똑같을 거고, 지나는 점은 x좌표가 a니까 지나는 점은 함수 위의 점 a, fa다. 이걸 몰라서 지금 내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 뭐가 중요해? 접점에 x좌표가 중요하구나. 접점에 x좌표가 전부구나. 다시, 접점의 x좌표를 알면 그걸 쓰면 되고, 모르면 가정해야겠구나가 느껴져야 된다고. 이게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너희가 접선의 방식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거, 오늘 수업 내내 아마 한 10번은 쓰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문제 푸는 방식을 통일시키는 걸 다 좋아하잖아.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중구난방을 하지 않는 거야. 모든 문제를 같은 케이스로 푸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y는 fx랑 y는 gx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접한다.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 x는 t에서 접한다라고 볼게. x는 t에서 접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뭘 쓸 거야? 두 개 쓸 거야. 첫 번째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접해야 되는 거지. 이 수투에서 기본기를 잘 다루고 온 거잖아. 만나야 되니까 뭐가 같아야 돼? f, t, g, t가 같아야 돼. x는 t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접해야 되니까 x는 t에서 f't, g't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걸 어떻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고. 이게 그냥 대놓고 접한다 문제에선 잘 쓰는데 그냥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나는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요거라고 생각해. 둘이 접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고민 없이
함수값 갖고 미분계수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잘 써주고 두 번째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극대극소. 이거 극대극소를 모를까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극대극소를 모를까봐 하는 게 아니라 이 극대극소가 의미하는 게 있어. 너네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이한 점들 거의 80% 정도 극대극소가 답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킬러 문제 얘기하는 거라고. 킬러 문제 얘기하는 거야. 이 극대극소는 대표적인 특이 포인트야. 선생님이 항상 특이 포인트에서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 극대극소는 대표적인 특이 포인트야. 그래서 얘네들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어디서? 최대값 최소값 나왔을 때. 최대 최소 나오면 극대극소일 가능성이 거의 99%잖아. 우리 지금 기본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방정식. 부등식에서 기준이 되는 값들. 그렇지? 뭐 교점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볼 때 기준이 되는 값들 극대극소일 확률이 또 99%지 뭐. 그러니까 저거 염두하고 문제 풀라고. 극대극소지 않을까? 라는 거 이제는 염두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극대극소는 저것 때문에 내가 써놓은 건데 이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두 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혹은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해야 될 때가 있고 증가 감소 하도록 해야 될 때가 있어. 이거 진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조사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F'이 0보다 크다. 등호 빠져야 된다고. 등호 빠져야 돼. 왜? 등호가 왜 들어가면 안 돼? 0이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증가하도록 해줘, 감소하도록 해줘 하면은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어야 돼. 지금 부등호의 방향에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등호의 유무에 신경을 쓰라는 거야. 뭐뭐 하도록 해달라 그럴 땐 등호 넣는 거고, 등호 넣는 거 왜? 잠깐은 0대도 된다고. 잠깐은 0대도 되니까 뭐뭐 하도록 할 때는 등호 들어가야 되고 그거 아닐 때는 등호 안 들어가. 세 번째, 변곡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합시다. 변곡점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변곡점은 요거는 오늘 여기다가 필기하진 않을 거야. 얘는 변곡점은 사실 뭐 때문에 좀 중요하게 쓰일 거냐면 변곡 접선 때문에 좀 중요하게 쓰일 건데 얘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에서만 좀 중요하게 쓰일 거라서 그때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좀 설명하도록 하고 변곡점에 대한 내용만 좀 생각을 할게. 변곡점 이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바꾸게 만드는 점이잖아. 바꾸게 만드는 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변곡점이면 F2'A가 0이지. F2'A가 0이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써먹어야 되는 건 F2'A가 양수일 때랑 F2'A가 음수일 때 의미야. F2'이 양수면 무슨 뜻이지? F2'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란 뜻이지. 아래로 볼록. 빨리 내가 항상 뭐 가지고 생각하라고? x제곱 갖고 생각하라고. x제곱 두 번 미분하면 2잖아. 양수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F2'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라고. 위로 볼록하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디다가 매칭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F'A가 0이야. F'A가 0이야. 그리고 나서 F2'A는 0보다 크대. 그럼 이게 뭐야? 극소인 거지. 맞아? 극소인 거야. 극값인데 F2'A가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이면서 극값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극소를 얘기하는 거지. F'A가 0인데 F2'A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극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극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에서 극값이야, 극점이야 라고 주지 않고 극소야, 극대야 라고 주면 뭐까지 봐야 된다고? 2' 부호까지 봐야 된다고. 잘 체크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려오는 경우 많아. 이것 때문에 틀려오는 경우 많다고. 그래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실하게 준다라는 거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내가 오늘 정리하지 않을 거야. 네 번째 그래프.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그래프 그리는 거 영상 다시 올려둘게. 복습하고 와. 복습해. 이거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면 여기서 1시간, 2시간 낭비하는 거라 할 수는 없고, 내가 스텝 3나 스텝 4 문제를 풀 때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설명할 거야. 문제 풀면서 그 식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는 보고 와줘. 이거 정말 내가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속성으로 그리는 거 가르쳐 줬잖아. 그거 진짜 잘해야 돼. 그게 너네 많이 도움 줄 거야. 물론 내가 이 속성으로 그리는 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봐와서 알아. 봐와서 속성으로 그리는 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건 아니고, 정석적인 걸 가장해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긴 할 거야. 오늘부터 다 할 거야. 다 할 건데 속성이 되는 친구들은 잘 해줘. 이게 왜 중요하냐면 5단원에 방정식, 부등식하고 결국은 핵심인 거잖아. 방정식, 부등식이 결국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 판단해줘 라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프 그리는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요거는 내가 오늘 설명 안 할 거야. 저거는 다시 꼭 복귀해주고. 6번째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속력과 속도. 어디에서? 좌표 평면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수직선상의 운동을 볼 일은 거의 없어. 수직선상에 볼 일은 거의 없고 좌표 평면상의 운동을 볼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의 운동은 위치 함수가 어떻게? 좌표로 주어질 거야. 맞아? 좌표로 주어질 거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x좌표는 t에 대한 식으로, y좌표도 t에 대한 식으로. 그래서 매개좌표로 이렇게 표현되지. 매개좌표로. 매개 변수로 표현될 거라고. 그래서 위치가 xt, yt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요거 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 속도 함수 만들지. 속도 함수 v 만들 거야. 속도 함수 어떻게 만들지? 위치 함수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쓸게. x 프라임 t, y 프라임 t 이렇게. 그래서 x 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 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거 뭐라고? 속도라고. 요거를 또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지. 가속도 함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x2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학교 시험에는, 수능 시험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 속력이 나올 거고 가속력이라는 건 없고 가속도의 크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치? 크기는 값이거든. 이건 지금 흔히 말하는 벡터량이잖아. 속력, 우리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속도의 크기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거야. 이거 뭐였다? 원점에서의 거리처럼 생각을 해달라. 원점에서의 거리. 그래서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처럼 생각을 해주면 마치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 요게 속도의 크기, 속력이었어. 그치? 이거는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야.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똑같아. 그 벡터의 크기인데 우리가 이제 벡터를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 원점에서의 거리. 그래서 x2 프라임의 제곱, y2 프라임의 제곱 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 게 가속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사실 수능 시험, 이번에 시험도 마찬가지로 100%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100% 이거밖에 안 나올 테니까 우선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하고 적분할 때 뭔가를 좀 더 봐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스텝 2까지만 먼저 풉시다. 아까 내가 얘기 안 해도 고3 애들 착해가지고 미리 다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던데, 만약에 다 풀었으면 스텝 3 좀 미리 좀 보고 있어. 스텝 3 좀 미리. 이거 내가 스텝 3는 시간을 많이 못 줄 것 같아서 요거 스텝 2 우선 여기 있는 문제들 몇 문제야? 넷, 둘, 여섯, 14문제? 14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20분? 7시 정도까지 볼게. 시간 봐서